올 여름이 역대급 무더위라고 하죠. 특히 이렇게 무더울 때는 수분 보충도 하면서 각종 영양소들도 잘 채워 넣을 수 있는 아주 똑똑한 식단 관리가 필요한데요. 좀 더 쉽게 여름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 과일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릴까 해요. 과일 막 먹으면 안 된다면서요. 과일도 과일 나름이겠죠. 똑똑하게 할 수 있는 좋은 과일들 오늘 소개해 드릴게요. 다이어트를 위한 과일 첫 번째는요,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가 열량이 좀 높은데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바나나에는요, 비타민 A, 비타민 C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먹는 양이 줄어들면서 변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변비에 대한 걱정도 좀 덜 수가 있겠죠. 다만 내가 바나나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후숙이 잘 돼서 까맣게 막 점이 박혀 있는 바나나들, 그게 원래 굉장히 달잖아요. 이런 바나나보다는 약간 푸릇푸릇한, 조금 떫거나 신맛이 나는 좀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나나가 잘 익으면 익을수록 단맛은 더 많이 나고 당지수도 점점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위한 선택은 조금 푸릇푸릇한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과일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친숙한 과일일 거예요. 바로 자몽입니다. 일단 자몽은 수분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100g당 한 30kcal 전후 정도로 칼로리가 굉장히 낮고요. 다른 감귤류 과일들에 비해서 단맛이 좀 덜하죠. 조금 신맛과 떫은 맛이 강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만큼 당 함량이 낮다는 뜻이겠죠. 또 자몽에 많은 건 수분뿐만이 아니고요. 비타민C가 굉장히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자몽 반 개 정도만 먹어도 필요한 권장량을 다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몽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아는데 특유의 떫은 맛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바로 이 떫은 맛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2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몽 특유의 그런 쌉쌀한 맛을 내는 성분이 나린진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지방이 대사가 되는 과정에 관여를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거든요. 칼로리가 단순히 낮아서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자몽을 잘 먹음으로써 내 몸에서 지방을 좀 더 활발하게 태워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다이어트에 좋은 과일로 인정할 만하죠. 자몽은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 많잖아요. 맞아요. 우리 몸에서 약을 먹으면 대사가 되게 이제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간에 있는 효소 중에 하나가 이제 사이토크롬 P450이라고 하는 효소예요. 그런데 자몽이 이 효소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몽과 이 효소가 대사에 관여를 하는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약물의 농도가 정상치보다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약의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겠죠. 흔히 먹는 약 중에서는 일부 항생제나 일부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이 이런 식으로 사이토크롬 P450으로 대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약이랑 그 자몽이랑을 같이 드시지는 마세요. 자몽 주스 같은 경우도 똑같고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몇 시간 정도 간격을 피해서 자몽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세 번째 과일은요, 숲속의 버터라고도 불리는 아보카도입니다. 숲속의 버터다라는 말이 무색할이 많지 굉장히 좀 지방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과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열량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아보카도는요, 과일 중에 흔하지 않게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방 함량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이 모두 골고루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일단 오메가3와 9은 필수 지방산이라고 해서 몸에선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를 해야 되고 혈관 건강이나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성분들이 풍부한데 오늘은 다이어트 얘기를 할 거니까 오메가9 지방산에 주목을 좀 해볼게요. 이건 이제 일명 올레산이라고도 하는데 지방을 태워내고 지방의 합성을 저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아보카도 자체 칼로리를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다이어트를 위해서 좀 더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단 아보카도 같은 경우는 후숙이 필요한 과일이에요. 일단 색깔은 약간 진한 녹색에서 검정색에 가까워지고 과육을 좀 눌러봤을 때 말랑말랑한 상태, 그러니까 후숙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드셔야지 조금 덜 익은 걸 드셨을 때는 독성 성분이 있어서 설사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과일을 선택하시는 거는 본인의 기호나 이런 이슈들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되 영양 성분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트에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여름 과일 하면 보통 수박이랑 포도, 복숭아 이런 거 많이들 떠올리잖아요.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맛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철 과일이 너무 맛있기는 하죠. 근데 당 함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특히 포도나 복숭아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도 비교적 좀 높은 편이거든요. 수박은 당의 함량이 높다고는 하지만 사실 수분의 함량이 더 높아요. 그래서 적당량 드시는 건 괜찮은데 혼자서 4분의 1 통을 다 먹는다거나 이럴 때는 되게 당 함량이 올라갈 수 있어서 먹는 양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베리류라고 하죠. 뭐 딸기나 이런 종류들, 참외 같은 경우는 속에 있는 그 씨 있는 부분 빼고 밖에 있는 과육만 먹으면 칼로리도 좀 낮고 수분 함량이 높아서 약간 오이같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요즘에는 과일 주스도 굉장히 많이 파는데 이렇게 주스로 먹는 것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갈아져서 들어갔을 때는 몸에 흡수가 더 빨리 돼서 당을 더 빨리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 인슐린 분비가 늘어나면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고요. 고형물 같은 경우는 계속 이로 씹어서 일단 한번 저작 기능을 해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삼키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좀 더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렙틴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활성화가 돼요. 근데 저작 기능 없이 그냥 음료 형태로 마시기만 하면 아무래도 이런 포만감을 느끼는 호르몬들의 레벨이 낮아지면서 좀 더 많은 양을 먹게 되고 만족감도 좀 더 많이 먹어야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생과일 형태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생과일을 이렇게 챙겨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여건이 만약에 충분치 않다. 그러면 과일 주스나 과채 주스를 드시되 뒤에 있는 성분표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당이 추가적으로 함유가 되어 있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가당이고 과일 주스 뭐 100%다라고 해도 괄호가 들어있고 그 안에 뭐 구연산 첨가나 이런 말이 적혀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첨가되어 있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100% 착즙 주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뒤에 있는 성분표를 좀 잘 확인을 해서 드시면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름철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과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까지 꼭 눌러주세요.